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김양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릴 목차는 이제 앞서서 우리 교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주력 산업이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지금 어떤 현황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데 조금 전에 김창 교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역수지 적자 수입액의 계산 방법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처음에 이게 발표됐을 때 저는 상호관세라는 단어가 정말 상호관세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도 미국이 25%를 부과한다. 그래서 상호관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 계산을 하고 그렇게 개념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의 종류와는 조금 다른 뜻으로 그냥 미국이 자기들이 부과하고 싶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상호관세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이미 미국의 어떠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폭력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를 했었죠,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은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1기 때 이미 한번 논쟁이 있었고,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벌써 이제 트러블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유와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품목들이었습니다. 그 품목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동차와 반도체, 그 부분은 사실 자동차는 얼마 전에도 관세가 나왔죠. 근데 반도체는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는가? 그 배경은 먼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나 늘어났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제조업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제조업이 공동화되었다. 이 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세 부과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무역수지 적자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서 보이는 제조업의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바이든 정권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공급망 안정화, 그 중에서도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관세를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관세를 아주 어마무지하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 협상의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게 관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는 부분들이 그거죠. 이제 제조업의 리쇼링을 유도한다. 앞서서 김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이크론 2천억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를 했었고 그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조 건설의 공장의 확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외부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가 1,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었고 우리의 현대의 자동차가 이제 8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트럼프의 그러한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미국 측에서 보면은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보면은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건데 다른 국가들에서 보면은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관세 효과에 대해서도 또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부과된 관세만큼 수출액이 줄어들거나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게 아주 단순한 계산식일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엑셀로 하는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거의 밤을 새서 계산을 하고 있던데 저는 그런 계산은 좀 할 줄 몰라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 연구원에 이제 그 계산한 결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관세 얘기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었죠.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상정을 하고 조건들을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여하튼 우리나라의 수출의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대미 수출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작년에 이제 우리 결론이었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중국은 마이너스 45%까지 감소를 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이제 45% 보편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경우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여전히 앞서서 보여드렸던 시나리오 3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대미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정말로 유리하게 잘 돌아가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제 IMF에서 매년 아시다시피 GDP 전망을 내놓는데 지금 4월 달입니다. 작년 11월경에 올해 GDP를 내놨었고 그리고 4월 달에 새로 낸 이러한 계산식에서 보면은 미국의 GDP도 줄어든다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맞았네요. 예.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그렇게 부과했을 때 과연 미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을 보면은 결국 한 품목이라도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미국의 GDP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걸 세 개를 다 합쳐보니까 전부 합쳐보니까 마이너스 3.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된다면 미국의 GDP는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IMF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GDP 전망에서도 작년 발표보다 조금씩 더 낮춰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자료들이랑 비교하는 걸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슬라이드에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여튼 작년에 미국의 GDP가 2.8% 성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1.8% 성장으로 낮춰질 것이다 라고 4월 달에 발표했어요. 이 시기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그런 앞서서 관세 정책을 제대로 발표한 게 4월 2일이었죠. 그러면은 이것보다 지금 미국의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의 경제도 이렇게 나빠지고 사실상 누구 하나 승자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마가 다 좋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성공 내지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재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인기 몰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원래 법적으로 트럼프는 재선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다 아실 텐데 그만큼 트럼프가 실적을 내면 재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트럼프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관세를 부과해서 정말로 관세 수입이 늘어난다면 그것으로 트럼프는 자기가 얘기했던 구분했던 게 맞는 거죠.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묘수 적자를 메꿀 수 있어. 그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압력에 이기지 못한 TSMC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제조업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럼 그것 또한 트럼프가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느 한쪽이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그러면 무조건 트럼프는 이 전 세계적으로 다들 무리다, 다 이제 윈하는, 다 실패하는 게임이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한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국가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15대 주력 산업을 보시면은, 주력 산업 전체 합계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입니다. 거의 80% 수준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15대 주력 산업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15대 주력 산업은 산업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에서 나와 있는 15개 순서입니다. 그 15대 주력 산업을 작년 기준 이제 수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봤을 때, 반도체가 1위로 1,400억 달러, 이것도 작년에 이제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제가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는 수치가 또 1,5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어서 또 세계 최고 기록치를 경신할 예정인데, 지금 트럼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악화가 된다면 아마 이것이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던 이 슬라이드가 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그러한 기록이 올해는 다시 깨어질 수도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도체에 이어서 수출 금액이 높은 분야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보통 같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거의 1,000억 달러고, 그리고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도체, 자동차, 석유가 약 1,000억 달러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력 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산업부 기준이었는데, 산업부 기준으로는 대상 국가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매달 조사를 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제가 재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가장 수출 많이 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었고요. 자동차는 미국, 기계 또한 미국이었고, 석유화학과 정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주력 산업들이 이제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해외 생산 기지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가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해외 생산을 하는 이유 등을 보시면은 상당히 부피가 큰 제품들, 그러니까 운송비가 많이 드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되는 부분들이 관세 부분이죠. 그 나라에 수출할 때 관세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현지 생산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가전 같은 경우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보통신기기나 섬유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가가 좀 저렴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IPA 협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무관세로 거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첨단이지만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전자기기들은 관세가 높고 수출입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에 그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 우리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관세 때문에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보통신이 발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세계적인 손실이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관세로 전 세계가 관세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2018년도에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고 유일하게 현재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두 나라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반도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전혀 관세가 없는 그런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만 관세가 부과돼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상호 관세라는 걸 부과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걸 같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이제 무지가 거기서 한번 계단을 묻게 되는데, 그러한 흐름들은 별개의 얘기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품목들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주력 산업 중에서 정말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품목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수출이 1위인 품목들, 주력 산업 중에서도 자동차, 일반기계, 바이오스, 차전지 등은 미국이 우선의 제1위의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품목이고, 그리고 이제 영향이 적은 품목들은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이 부분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해도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생산 기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생산 기지가 미국에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가 부과 높아진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공장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 공장이 없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공장을 투자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 전문 분야인 반도체를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2020년도에 반도체법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20년도에 공급망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고 나서 22년도에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미국의 자동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산업을 되살린 것은 자동차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또 미국의 자동차 3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무너져가는 기업들을 회생은 시켰죠. 근데 이번에는 또 차이가 뭐냐면은 반도체 기업이 무너질 정도 구도가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반도체는 중요하다, 공급망의 핵심 품목이다, 우리는 이것을 키워야 된다라는 명분 플러스 중국 견제를 포함한 경제 안보에 있어서 핵심 품목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도 이례적이었지만은 법 이름에 그냥 칩스법이에요. 칩스 액트라고 붙여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법을 만들어낼 정도로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는 대만 그리고 한국도 가끔 언급이 됐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을 아시안에서 다 가져갔다, 한국도 그걸 가져간 나라다라는 등등의 얘기를 하고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4월 2일 날 발표한 상호관세 발표 때도 반도체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라고 얘기를 했었죠. 빠른 시일 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고민을 했죠.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레이먼 상무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을 폐지를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법에서 보조금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축소를 하겠다 내지는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것이 반도체에도 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름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도체, 첫 번째 반도체 특별법에 나오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조금이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미국에 지었을 때 반도체법에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2% 정도 수준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약속을 받은 상태지 받지는 않았어야지.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손을 보면서 보조금을 줄이겠다라면은 우리도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조금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뒤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품목별 관세 부과. 이 품목별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부과 효과는 우리가 그 제품의 관세만큼 가격을 증가를 시키지 않으면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반도체는 부과를 받은 만큼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증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앞서서 이제 그 보조금이랑 같은 맥락 같은 합쳐서 보셔야 되는데 먼저 반도체는 앞서서 보신 것처럼 주요 품목 중에서 우리가 대미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7.5% 반도체 수출 대상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10% 미만으로 미국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금액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두 번째고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대체 불가능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만드는 국가 기업은 미국의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D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키옥시아도 낸드 프레시를 생산하고 있지 D램을 만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만들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미국에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다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은 아직 우리만큼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제품을 미국에 팔고 있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정도는 가볍게 할템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전략을 조금 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일지보다도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출 다변화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뭐 관세 문제라든지 어떤 나라의 정세라든지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이 수출 다변화예요. 수출 다변화를 사전적인 정의로 그냥 순서를 그대로 놓고 보면은 특정 상품이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그리고 상품과 시장을 분산하자라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환율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은 미국 말고 다른 곳에다 가져다 팔면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말 단순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국입니다. 전 세계 GDP의 30%가 미국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가 전 세계에서 지금을 가장 잘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두고 우리가 딴 곳에 간다라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수출 다변화 전략 이외에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먼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이 단독으로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 주력 산업에 그러니까 앞서서 15개의 주력 산업이라고 우리 산업부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15개마다 경쟁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처럼 정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앞서서 김태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박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나 일본, 중국도 선박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자를 노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박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기 파나마 제도인가 그런 이제 세금이 싼 나라로 가고 있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다른 품목을 협상할 때 카드로 내밀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대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다른 나라의 관세 협상 수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작년 12월 이제 대선 당선되자마자죠. 그때 제일 처음 만난 게 이스라엘의 총리였고 두 번째 만난 게 일본의 이시다 총리였어요. 정말로 이제 그 앞에 아베 정권 때 트럼프 1기 때 아베 총리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만났고 그리고 나서 상당히 미국과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델을 따라서 하겠다고 일본도 서둘러서 가서 만나고 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보다 관세가 높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우리 관세 부과가 25% 그대로 가더라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보면은 TSMC가 1,0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었죠.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압박이 드디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만이 투자를 1,000억 달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발표가 났냐면은 대만 관세율 36%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의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관세 부과가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서둘러서 우리가 먼저 미국에 관세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력 산업의 공급망 강화는 당연한 얘기인데 반도체와 같이 국내에서 아주 잘 만들 경우에는 굳이 외국에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와 같이 이제 또 포함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세금 보전을 일부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국 다변화를 미국을 놓고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변화를 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힘들고요. 미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관세를 부과를 받았을 때 거기에 우리가 그만큼 가격을 전가해도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팔면 어떨까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소비자가 무조건 구매하는 품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제품을 조금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가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AI 세탁기 이런 게 한국 제품 너무 좋아서 미국에 1위 품목으로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세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팔리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관세율을 확인한 후에 생산기지 것들은 이 부분이 이제 앞서서 김태환 교수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첫 번째는 관세가 만약에 10%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생산 단가가 20% 올라간다. 그랬을 때 과연 관세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옳은가 마느냐라는 걸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례로 반도체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생산 단가가 30% 상승을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보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관세율이 지금 25%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을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처럼 그러면 미국에서도 관세를 좀 올리겠죠. 그죠? 네, 그런 수순으로 갈 텐데 그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정부에서 그런 그 정도는 조금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몇 년을 갈 것인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재집권을 노리고 이러한 이제 쇼 같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싫어해요. 트럼프 빼고 미국 정부, 미국 시민들도 싫어하는 이 마당에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도 앞서 김태환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것이 전략 중에 하나고, 그리고 주력 산업 우리가 잘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타깃 고객을 다변화하는 이것이 우리 기업의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